오늘은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황토길에서 빗속에 우산을 쓰고 걷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 작품 한 편을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손수레 임우희. 봄비가 촉촉히 내린다. 오늘 같은 날은 잊을 수 없는 추억 하나가 슬며시 다가온다. 두 바퀴를 딛고 서 있는 엄마의 손수레다. 객지에서 건설업을 하셨던 아버지를 도우려고 생각해낸 엄마의 첫 차다. 아버지는 1년의 반 이상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셨다. 어린 사남매를 두고 떠나실 때마다 엄마는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쳤다. 철없는 내가 아버지의 목에 매달려 떼를 쓰면 아버지 역시 묵묵히 고개를 돌리셨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어느 날 엄마는 초등학생인 나와 남동생 둘을 앉혀놓고 손수레를 보여주었다. 손수레의 두 바퀴는 아버지와 우리를 의미한다. 바퀴는 서로 돕지 않으면 굴러갈 수가 없다. 이제부터라도 힘들게 일하는 아버지를 돕도록 하자. 우리는 연탄 가게를 열기로 했다. 시골집 대문 기둥에 간판을 붙이고 나니 연탄을 가득 실은 트럭 하나가 마당까지 들어왔다. 연탄 한 차가 어찌나 많게 느껴졌던지 어린 나에게는 높은 산 같았다. 우리는 아저씨를 도와 함께 연탄을 창고로 날랐다. 온 얼굴이 금세 새카맣게 변했다. 엄마의 바지는 검정이라 표가 덜 났지만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깜둥이가 되었다. 차가 가고 난 뒤 엄마는 가마솥에 물을 데워 우물가에서 우리를 씻겼다. 옷을 갈아입은 후 엄마는 부랴부랴 더운 밥을 지었다. 우리는 커다란 양푼을 꺼내 마늘밭 사이를 덮은 집 위에서 자란 시금치와 삼동초 나물과 된장, 고추장을 넣고 비벼서 먹었다. 이튿날부터 우리는 손수레 끄는 연습을 했다. 집과 나무들을 싣고 엄마는 앞에서 끌고 아이들은 뒤에서 미는 연습이었다. 오르막길에서는 밀고 내리막길에서는 당겨야 했다. 우리는 시간 날 때마다 연습을 거듭했다. 처음에는 엉거주춤 서툴렀지만 횟수를 거듭하니 자신감이 붙는 것 같았다. 드디어 며칠 뒤 가수원을 하는 부잣집에서 연탄 주문 100장이 들어왔다. 우리는 50장씩 2번 배달하기로 하고 자신만만하게 출발했다. 연습한 효과가 있는 것일까 생각보다 순조롭게 잘 가는 것 같았다. 문제는 내리막길이었다. 뒤에서 죽을 힘을 다해 당겼는데도 역부족이었다. 손수레 앞이 번쩍 들리면서 앞에서 끌던 엄마가 높이 매달렸다. 하는 사이 연탄 실은 손수레는 사정없이 길 아래 모내기한 논에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 엄마도 손수레와 함께 논에 빠져 우리가 모두 달려갔는데 논이 깊어 넷이 다 빠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우리는 연탄을 뒤집어 쓴 채 오도 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논바닥에서 허우적거렸다. 마침 그때 소달구지를 끌고 지나가던 이웃 아저씨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날 저녁 엄마는 우리를 데리고 논 주인집을 찾아갔다. 정성껏 모내기해 둔 논을 연탄을 실은 손수레가 망쳐놓은 것이었다. 우리는 꿇어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엄마는 손해 난 것을 배상해 드리겠다며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무섭게 생긴 그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웃음 가득한 얼굴로 다가오셨다. 온 가족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대견하다고 칭찬하면서 손을 잡고 등을 토닥이는 것이 아닌가. 그날 논주인 집에서 얻어먹은 칼국수 맛은 오랫동안 내 마음에 남아있었다. 몇 달 후 아버지가 집으로 오셨다. 큰 공사를 맡으셨다고 하더니 일이 잘 되었는지 말그림이 그려진 가죽 가방에 돈을 가득 가져오셨다. 엄마와 의논해서 1등 호답을 한 블럭 반이나 산다고 했다. 우리는 기뻐서 손을 잡고 펄쩍펄쩍 뛰었다. 아버지는 엄마의 손수레를 당장 치우라고 말씀하셨다. 아이들 고생시킨다고 화난 얼굴로 엄마를 나무라기까지 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그 후로도 한참 동안 그 일을 계속했다.
이제는 제법 익숙해져서 오르막길에서는 힘차게 밀다가도 내리막길이 되면 진득하게 당기는 여유를 보이기까지 했다. 수레 뒤쪽에 연탄을 조금 더 실는 요령까지 생긴 터였다. 막내 동생이 문제였다. 늦둥이라 2살 간 넘은 아이를 방에 재워두고 온 식구가 배달하고 온 날이었다. 엄마가 뛰어가서 방문을 열었는데 아이가 없었다. 겨우 걸음마를 익혔을 때라 우리는 울면서 찾아다녔다. 한참 후 아기는 외양간 앞에 송아지와 함께 놀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소똥이 가득한 곳에서 옷에 소똥칠을 한 채 놀고 있었다. 그날 엄마는 막내를 끌어안고 너무 많이 울어서 목이 잠겨 말이 안 나올 지경이 되었다. 난생 처음 엄마가 그렇게 많이 우는 것을 본 날이었다. 드디어 우리 식구는 함께 모여서 살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집은 마을에서 2번째 가는 부잣집이 되었다. 살던 집도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여 높은 지붕과 넓은 마루를 갖게 되었다. 우물과 장독대 옆에는 봉숭아, 채송화, 맨드라미가 철따라 다투어 피어났고 마당에는 온갖 꽃과 나무가 아버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특히 파초와 홍초, 오죽을 좋아하셨다. 틈틈이 나무 손질을 게을리하지 않아 나뭇잎은 기름지고 꽃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풍성했다. 40년도 더 지난 지금도 우리 남매들은 가끔 그때의 추억을 되씹어보곤 한다. 당시의 엄마 나이를 훌쩍 넘긴 자식들은 이렇게 봄비가 오는 날이면 내 아이들과 그 아이들에게까지 화합의 메시지가 되는 엄마의 손수레를 생각하며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다. 고맙습니다. 비가 좀 더 많이 와야 되는데 비가 조금 오고 그치는 듯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